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이수범 전문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강의 또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약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투자 이야기 정말 속 시원히 전달을 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비로소 투자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린 부분 혹시 기억하실까요? 제가 주식 투자, 그죠? 주식 투자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께 최대한 강의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고리타분한 투자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교육해드리지 않겠다.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투자로 접목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디어들만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거다. 약속을 좀 드렸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테마주 매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제가 준비한 시간의 주제는 선뉴스 매매법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선뉴스 매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연히 처음 들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창시한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선뉴스 매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테마주를 매매할 때 단 딱 한 개만 봅니다. 선뉴스 매매법에 의거한 그런 종목들만 실제로 실전 매매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끝까지 좀 잘 시청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차트에만 의존해서 하셨던 분들 혹은 오늘 수급 붙는 종목들을 어떻게든지 뒤쫓아가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그런 것들 싹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부터 선뉴스 매매로 조금 더 편안하게 테마주 매매를 진행을 하자.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테마주란 무엇일까요? 테마주. 대다수가 테마주를 매매하지만 테마주의 정의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테마주에 대한 정의를 제가 사전에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증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 주제와 관련해서 한꺼번에 변동하는 여러 주식을 이르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당시의 산업과 경제 상황 및 사회적인 흐름 따위와 어우러져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정치 테마주, 정책 테마주 이런 말 가장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거죠. 자, 업종 분석이나 경영 지표의 변화 따위와 상관없이 정치적인 요소에 따라서 경영 효과에 대한 대중의 기대의 심리가 작용해서 가격이 변동하는 주식들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내년과 같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누가 출마한다더라, 그죠? 누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 하더라 라는 부분이 상당히 주가적으로 변동성을 많이 가져다주는 이슈인 만큼 지금도 뭐 한동훈 관련된 테마주, 그죠? 뭐 이재명 관련된 테마주 정말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게다가 정책 테마들도 움직이죠. 저출산 관련된 테마 혹은 이민청 관련 설립에 대한 또 테마주들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테마주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대감, 즉 기대감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식들을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테마주를 내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대가 딱 되면 기대감이 좀 실리기 시작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되겠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판별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테마주 좀 속성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기대감을 만드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주식에서 기대감을 만드는 그 것들은 다 모두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뉴스 보고 관련된 종목 뭐지? 이거 급등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테마주 매매를 하기 위해선 다른 거 없어요. 뉴스에 대해서만 그 누구보다도 잘 해석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해석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좀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뉴스 분석과 추적을 잘 해야만 안전한 테마주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을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언급드렸던 선뉴스 테마주는 무엇인지 이 정의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말씀드린 앞에 자가 먼저 선자입니다. 먼저 선자. 자, 뉴스를 보고 우리가 먼저 선점할 수 있는 테마주들을 저는 선뉴스 테마주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남들보다도 내가 한 발짝 먼저 선점을 해서 그 관련된 좋은 호재 뉴스가 나타날 때 우리는 뭐 한다? 매도 포인트를 잡음으로써 실제로 수익 실현을 하는 이런 아주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저는 테마주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엑기스, 노하우가 뒤이어서도 계속 나올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잘 보세요. 자, 그래서 먼저 준비할 수 있는 뉴스, 그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선뉴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준비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1월 달 이슈 뭐 있을까요? 가장 큰 거. 첫 번째, CES라는 행사가 있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 뭐가 있죠? JP모건 헬스케어. 단연 1월 달에 가장 큰 이슈를 저보고 물어본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이거 두 개예요. 두 개입니다. CES, 그죠? 여기서 뭐가 올라가 있어요? IT, 그죠? 세계 가전 전시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IT 기술들, 로봇, AI, 그죠? 이런 것들이 이번에 CES 2024에서도 가장 곽강받을 그런 기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CES 2024에 어느 정도의 혁신상을 받은 것들을 보면 다 대다수가 뭐예요? 로봇이에요, 로봇. 최근에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것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많은 IT 관계자들과 이런 종사자들이 실제로 로봇에 대한 성장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로봇이 앞으로 2024년도 이후부터 혁신적인 도입 부분을 통해서 여러 산업에 걸쳐서 부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채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부품, 감속기, SBB테크, SPG 이렇게 기술력이 있는 곳들이 앞으로도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월 달 CES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11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고 이 여파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12월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로봇주들은 우리가 매수를 하고 추적을 해볼 만한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굉장히 큰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포착을 좀 해두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뭡니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자, 전 세계 유망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요. 실제로 다국적 제약사들이 정말 기술 이전과 그리고 하다못해 인수합병까지도 고려할 만한 이런 많은 임상적인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있는 곳들이라고 한다든가, 혹은 신기술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 뭐가 있을까요?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세포 치료제, 그죠? NK 세포 치료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도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다국적 제약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모든 임상을 다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중소형 바이오 제약사에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거나 실제로 임상 2상, 3상에 진입한 곳들을 노려보면서 거기서 데이터가 괜찮네? 이거 나중에 신약 개발까지 출시가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기술 이전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1월 달에 또 뭐가 올라가요? 바이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월 달에 바이오가 올라가느냐, 혹은 이것을 먼저 반영하기 시작해서 11월 달, 12월 달에 먼저 선반영돼서 올라가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 준비할 수 있는 테마죠. 그죠? CES,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1월 달, 12월 달에 우리가 준비해 볼 수 있는 테마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에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뉴스 테마주들을 이렇게 큼지막한 각 월별로 큼지막한 이벤트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먼저 포착하는 게 제 1순위입니다. 1순위예요. 자, 그래서 선뉴스 테마주 매매법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뭐냐? 선뉴스가 무엇인지 포착한다. 예를 들어 1월 달에 어떤 이벤트가 중요하지? 2월 달에는 뭐가 있지? 하다못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2월 달에는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1월 달엔 정해졌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개의 테마에서 기회를 포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월 달엔 뭐가 있을까요? 12월 달. 12월 달.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서는 여러분들께 어떤 것이 선뉴스고 앞으로 어떤 테마를 여러분들이 준비해 보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주간별로 여러분들께 한 번씩 강의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선뉴스 포착한다. 어떤 거죠? 매월 이벤트가 가장 강한 테마. 요거만 보면 됩니다. 어떤 게 가장 강할까요? 기업별로 혹시나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그죠? 예를 들어 갤럭시 24, 그죠? 갤럭시 24가 출시를 한다든가, 혹은 지금 삼성이 준비하고 있는 보핏이라고 하는 웨어러블 로봇이 출시되는 이런 소식들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전체 섹터에 미치는 영향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바이오 학회들, 바이오 학회에서 누가 어떤 임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했다더라. 데이터가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1차 치료제 대비 월등히 우수한 효능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더라.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이오돌 여러 가지 암학회부터 시작해서 당뇨학회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관련된 임상을 진행하고 있었던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올라가곤 하죠. 되게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기술을 공개해요. 자, 무슨 양자 뭘 한다더라. 혹은 지금 이렇게 AI 시대 되고 로봇 시대 되면 결론적으로 보안이 제일 중요하다더라. 이런 것들. 그죠? 뭐 보안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하더라.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그리고 매각. 이런 것도 나와요. 예를 들어 최근에 뭐가 있었을까요? 최근에 언론사가 하나가 매각이 됐었죠? 어디였죠? YTN. 그죠? YTN이 매각되면서 관련된 이슈를 받아서 크게 급등한 적이 있었죠. 자,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국가 정책이 결정되는 이런 사항들도 마찬가지죠. 국가에서 뭘 한다고 하더라. 그죠? 예를 들어 이번에도 로봇 지능법에 대해서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 실외 이동 로봇을 허용한다고 하더라. 이런 것들. 법적인 규제가 있었던 산업에서 뭔가 딱 변화를 주면서 그럼 앞으로 로봇 산업이 되게 좋아질 수밖에 없겠네. 앞으로 엄청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기대감이 실리겠구나.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 자, SCI 평가 정보가 주가가 급등을 했다. 왜 급등했냐? 이달 말일에 매각을 위한 실사 결과가 기대가 된다고 하더라. 제가 이거 뒤에서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죠? 이런 매각 이슈가 발생했을 때 SCI 평가 정보가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겠다. 이건 좀 큰 이벤트네.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커다란 이벤트라고 하는 게 뭐 있어요? M&A, 그죠? 기술 이전, 매각 이런 것들, 혹은 경영권 분쟁 이런 것들 발생할 때마다 주가가 2배, 3배, 많게는 몇 배까지도 올라가긴 하죠. 예전에 이제 한진칼 사례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진칼 때 어땠습니까? 주가가 막 8배까지 올라가죠. 그죠? 그렇게 올라가는 게 중대형주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판단을 좀 해와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있었죠? 흑연 수출 통제. 이건 제가 실제로 매매를 진행했었던 아이템 중에 하나였는데요. 제가 이 선뉴스를 딱 보고서 요거는 내가 매매를 좀 해봐야겠구나.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겠구나. 왜? 중국 정부에서 흑연 수출에 대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 자, 그럼 흑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어디서 구해야 돼?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 라는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테마주들이 한 번은 움직여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결국 중국 상무부에서 특정국을 겨냥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테마라는 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쪽 섭리입니다.
그래서 테마주와 실적주는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선뉴스 테마주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SCI 평가 정보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이런 매각 이슈가 뭐 매각 나오기 하루 전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달 말일에 매각을 위한 실사 결과가 기대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주목을 했었을 때는 언제냐면 매각이라는 얘기가 최초로 등장했을 때 그때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각종의 일정들을 파악하고 그러면 이때 부근쯤이면 슬슬 움직여 보겠구나 라고 하면서 추적을 하는 건데요. 자, SCI 평가 정보. 자, 9월 달에 예비 입찰에서 5개사가 숏리스트로 선정이 됐어요. 이 5개 회사 위주로 내가 매각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숏리스트가 선정된 이후로 실제로 11월 말까지 기업에 대한 실사가 진행됩니다. 이 숏리스트에 포함된 5개 회사가 실제로 그 기업에 방문도 하고 관련된 담당자 이야기도 해보고 지금 현재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실제로 재무제표도 한번 뜯어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부실 자산, 부실 채권은 없는지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여러 가지를 이제 검토합니다. 자, 그리고선 어떻게 하겠어요? 매수자 측과 최대 주주 측의 이제 딜이 시작이 되겠죠. 그죠? 실사까지 진행됐어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 매수하고 싶어. 가격 협상이 진행될 것이고 그래서 얼마에 살 건데. 이런 것들이 협상하겠죠. 회사 측과. 그래서 이런 것들의 딜까지 포함했을 때에는 이 SCI 평가 정보는 언제까지예요? 12월 달까지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왜? 자, 오늘 12월 1일이지만 11월 말까지 실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결과 발표가 조만간에 나오겠죠. 그죠? 1, 2주 내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선뉴스, 이런 정보가 되겠죠. 자, 준비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상 뭐예요? SCI 평가 정보 딱 하나에 국한된 이슈이지만 사실상 이런 것들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또 유망하게 발표할 수 있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아 이노베이션, 뭐 헬릭스미스 막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바이오주들이 전체적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테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제로 YTN이 지분 매각을 공고하고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였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이 차트를 좀 가져와 봤어요. 자, 지분 매각에 대한 공고가 서서히 이제 노출이 됩니다. 슬슬 뉴스가 타기 시작한 건 이때쯤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요. 매각된다더라. 그러다가 주가가 좀 눌립니다. 그러다가 매각 공고 딱 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주가 이렇게 또 급등해요. 초급등. 초급등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부터 쭉 눌려요. 아까 말씀드렸죠. 매각할 때 그냥 매각 끝 이게 아니죠. 숏리스트 선정돼야 되고, 그죠? 입찰 참여자들 다 누군지 확인해야 되고, 실사 진행돼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동안 1, 2개월이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주가가 눌린 거예요. 왜? 아무도 점점 이제 관심이 없어집니다. 야, 이거 테마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또 이런 시기에서 또 급등을 해요. 매각 결정.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관련된 지분 매각 공고가 나왔을 때 한번 급등하고, 두 번째로는 매각이 결정됐을 때 이렇게 한번 또 급등이 나오고, 이런 패턴을 가지고서 보통 움직입니다. 정말 교과서에 박힌 것처럼 정말 똑같이 움직여요. 제가 지금까지 매각이 진행되는 여러 사례들을 봤는데 대다수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정말 한 95% 이상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와 레파토리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익숙해지신다면 앞으로 매각 일정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을 잡아 나가셔야 될지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굉장히 쏠쏠한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매각 일정이 나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거기에 해당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포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SCI 평가 정보의 주가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반응을 해주고 있는가? 그죠? 만약에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 버렸다. 기회 있어요? 없어요? 저희한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 안 가지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가가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맴도는데 박스권에서
하단 부분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대감 반영이 전혀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실제로 SCI 평가 정보는 전혀 주가가 반응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SCI 평가 정보를 통해서 수익의 기회를 다시 한번 맞아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사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는 약 1, 2주 정도의 시간 동안 지금 주가가 뭐 이렇게 빠지든 관심 없이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유무를 체크해보고자 추적 관찰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주가 빠지면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 수급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중소형주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시가총액 뭐 2천억 이하 이런 종목도 어떻게 움직여요? 그냥 뉴스 딱 나오자마자 탁 VI 걸리면서 그죠? 바로 상한가까지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D-Day를 아셨죠? 최소 7일에서 14일 이내에 나올 만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SCI 평가 정보에서 수익의 기회가 한 번 더 창출될 수 있는지 유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공부가 되실 거니까 관심 종목으로 한번 등록해놓고 한번 그 추이를 한번 지켜보세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선뉴스 테마주 매매법 두 번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선뉴스. 가장 중요한 선뉴스를 찾았어요. 예를 들어 12월 달에 이거 올라갈 것 같다.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라는 걸 찾았어요. 그럼 뭐 하셔야겠어요? 종목 찾아야겠죠. 그것과 관련된 테마주가 무엇인지를 찾아야겠죠. 자, 그런데 옛날의 대장주, 3년 전, 4년 전 대장주 생각하시고서 그것만 또 열심히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못된 방법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여기 또 가이드를 드릴게요. 어떻게 한다? 테마에 해당되는 종목을 뽑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나와요. 최근 1년 사이에 부각된 적이 있는 종목을 초이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년 전, 4년 전 대장주를 떠오르시면 안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투자 경력이 오래될수록 이게 무조건 대장주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대장주가 몇 번씩이나 바뀝니다. 그래서 최근에 누가 대장주였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보고자 관련된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뽑아 나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이 최근에 수반된 적이 있는 종목이면 더 베스트. 왜 베스트냐? 다른 테마로 연결돼서 움직였을 수도 있겠고요. 그죠?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의 테마만 있을까요? 이게 일자리 정책주일 수도 있겠고 또 예를 들어서 또 한편으로는 바이오 종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의 테마를 동시에 겸비한 종목들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다른 테마로 먼저 한번 올라갔다. 그럼 차트 모양이 일단 굉장히 우상향 모습을 패턴을 나타내주고 있겠죠. 자, 그래서 A로 튀든 B로 튀든 A 테마로 뛰든 B라는 테마로 뛰든 어쨌든 급등이 나올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추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테마, 땡땡 테마 이 종목을 잡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HTS 뉴스란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MTS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어떤 것도 거기 뉴스란에다 뭐라고 검색하시면 되냐면 특징주 그리고 특징주 치시고 띄어쓰기 하고 그다음 뭐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테마. 예를 들어 뭐 풍력이 됐다. 그러면 특징주 띄고 풍력이라고 검색하시면 쫙 뜹니다. 뉴스가 이렇게 쫙 뜰 거예요.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지가 쫙 뜰 겁니다. 그것들 위주로 체크하시면 돼요. 거기에 나온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거기서 종목들을 뽑아 나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 드시죠? 자, 실제로 특징주 뉴스 제가 검색 활용 방법으로 한번 뽑아와 봤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뭐라고 쳤냐면 흑연 테마를 찾고 싶어서 저도 전문가지만 모든 테마의 관련주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맨날 대장주 흐름을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러면 흑연 테마가 올라갈 것 같아. 제가 실제로 매매했던 방법이에요. 자, 제가 어제 흑연 관련 테마 KBG로 큰 수익을 좀 냈는데 자, 제가 어떻게 종목을 찾았냐면 특징주 띄고 흑연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니드라는 종목이 뜨고요. KBG라는 종목이 뜨고요. 트루인이라는 종목이 뜨고요. 아이텍 뜨고요. 태경 BK, 크리스탈 신소재
무려 몇 종목이에요? 6종목인가요? 6종목 정도가 뜹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연내, 1년 내에 부각됐었던 것만 진짜 테마다, 찐 테마라고 부릅니다. 찐 테마다. 자, 보세요. 뉴스 보세요. 2023년도 10월부터 11월 달 이렇게 한 달 사이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이게 뭐예요? 테마가 최근에 3개월 이내에 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지금 테마가 그래도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10월 달에도 한번 올랐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실제로 다시 시행되는 날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정도로만 우리가 인식해서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최근에 제가 뉴스 이력이 있는 종목을 뽑는 이유 말씀을 드렸지만, 자, 세력의 의도와, 그죠? 세력이 어떤 종목을 띄울지에 대한 그들의 의도가 그대로 묻어나 있어요. 왜? 뉴스라도 하나 내보내야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보게 될 것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종목이어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뉴스를 내보내고 주가를 급등시키면 그것을 따라서,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 붙게 되겠죠. 그런 것들, 그런 의도들이 다 묻어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들이 앞으로 집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돼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종목까지 찾았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겠어요? 나 이 종목 해야지. 혹은 A, B, C 딱 세 종목, 관심 종목을 딱 찾았어요. 그럼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종목을 살지. 세 종목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이 초이스가 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초이스를 할 것이냐? 자, 대장주가 있고 부대장주가 있고 3등주가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대장주와 부대장주, 3등주를 구분하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움직임이 제일 중요해요. 최근에 뉴스가 나왔는가, 즉 최근에 뉴스가 나왔는가를 확인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차트. 그때부터 보는 거예요. 차트는. 차트가 보조지표로 활용할 때는 굉장히 좋다. 하지만 주지표로 활용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로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나는 차트만 공부해요? 재무가 왜 필요해요? 차트 속에 모든 게 녹아 있어요. 하시는 분들 성과, 여러분들의 계좌로서 계좌를 열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성과입니다. 자,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 차트를 보조지표로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야 되는데, 자, 차트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향. 예를 들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눌림목 좀 주더라도 다시 올라가고, N자 파동을 그릴 만한 이런 우상향 차트를 그리고 있거나, 혹은 바닥을 계속해서 횡보하는데 더 이상 저점을 안 내려오고 더 안 깨져요. 더 안 깨지고 계속 누군가가 밑으로 떨어지면 모으는 듯한 이런 시그널들이 좀 확인되는 종목들. 거기서 최근 거래량이 조금씩 터져면서 반등의 기세가 조금씩 살아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보통 저한테는 타겟팅이 많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수급 패턴을 봐야겠죠. 우리가 수급이라고 한다면 수급이 뭐예요? 어렵습니다. 수급이란 말 자체 많이는 저도 쓰는데 수급이란 말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거래량이라고 생각하세요. 거래량. 수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 거래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구나. 이거를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인 것도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로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거래량으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끼라는 게 있어요. 끼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한번 급등 나올 때 막 10%, 많게는 막 30% 연상한가, 그죠? 2연상, 3연상 이렇게 가는 종목도 있잖아요. 과거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에 확실히 끼 있네. 거래량만 동반되면 여기가 엄청나게 터지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또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가총액. 자, 시가총액이 수조 원에 달하는 기업들은 사실상 이런 이슈를 타더라도 거의 움직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시가총액 2천억 이하. 이렇게 좀 작은, 규모가 작은 종목들을 세력들이 컨트롤하기가 쉽겠죠? 일단 기관 외국인이 없습니다. 없어요. 시가총액 수조 원짜리는 기관 외국인이 주포예요.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테마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들이 물량을 엄청나게 내보내면 주가가 확 빠지겠죠. 세력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본인들이 컨트롤하기 쉬운 최대 주주 지분이 좀 많고 유통 비율이 좀 작은 거기서 시가총액까지 낮으면 완전히 베스트. 그런 종목들을 타겟으로 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관련된 종목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가총액 2천억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포착을 좀 해보다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종목들을 좀 찾아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 대장주 이력이 있는 곳들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셔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다? 매매 타점을 서서히 잡아 나가라. 언제부터? 거래량이 천천히 실릴 때부터. 그거는 딱 시초가부터 딱 보면 알아요, 사실. 시초가부터 딱 보면 오늘 뭐 있다. 오늘 뭐 하나 나오려나 보다. 라는 생각이 정말 딱 들 수 있을 정도의 수급적인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추가적으로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선뉴스 테마주 매매법 정리. 딱 3가지 이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두시면 돼요. 굉장히 좀 쉬워 보이지만 이렇게 단순한 원리로 움직일까 싶지만 실제로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건 뭐예요? 뭐가 선뉴스 테마인데, 뭐가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이거 찾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노란톡방에 또 입장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선뉴스 테마가 이런 것들이 선뉴스 테마입니다. 이거는 좀 이슈가 좀 작은 종목입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을게요? 관련주들. 그죠? 아까 말씀드려요. 선뉴스 테마 뉴스를 포착했다. 오케이. 첫 번째 다 했어요. 자, 두 번째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는지 체크한다. 뭐 있었죠? 아까 1년 이내에 부각이 된 적이 있는가? 거래량이 최근에 실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 파악해야 된다고 했죠? 차트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매매 타점을 포착한다. 언제 사서? 특히나 이렇게 선뉴스 매매를 하실 때는 꼭 명심하세요. 분할 매수하셔야 됩니다. 왜? 한 번에 덜컥 매수해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려워요. 테마라는 게 그렇습니다. 테마주라는 거는 오름과 내림이 굉장히 반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천천히 내가 일정이 12월 15일까지예요. 그러면 12월 1일 날 내가 이 테마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2주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2주 동안 천천히 모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서서히 테마가 돌아올 때 처음에 보초병 보내고 그 다음에 조금 수급 들어오네. 역시 여기가 대장주인가 보다. 한번 매수하고 2차 매수해서 비중 늘리고 거기서 이제 수익 실현 기회를 한번 노려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분할 매수로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전 이제 예시로 좀 넘어가 볼 건데요. 자, 실전 예시를 알아보기 이전에 앞으로 나올 선뉴스 정보를 꼭 받아보고 싶다. 선뉴스가 어떤 것인지 한번 제대로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12월 달에 중요한 선뉴스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 방법 지금 아래 하단에 나오고 있죠. 하단 배너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문자 샵 0082로 이수범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혹은 QR코드 직접 스캔하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1월 달은 이미 종료가 됐어요. 12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모아나가실지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중요한 테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부터라도 같이 한번 제대로 공부, 학습을 통해서 서서히 자, 그냥 종목 하나만 내서 수익 내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인생에서 정말 1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내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한 방법을 토대로 실전 매매에 적용시켜서 거기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12월 달에 좀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방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기회를 토대로 입장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선뉴스 한 가지를 좀 공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사실 이거는 준비를 했으면 11월 달부터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과 오늘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좀 준비를 좀 해봤으니까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금 현재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두바이에서 개막하는 뭐다 제28차 UN 기후 변화 협약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자, 거기에 따라서 이 기후 정상 회의에서 거론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겠죠. 여기서 부각될 수 있는 테마가 무엇일까? 감을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유엔이에요, 유엔. 크죠? 거기다가 두바이에서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는 지금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는데 좀 강력하게 탄소 중립에 대해서 뭔가 논의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사실 뉴스 속에서도 좀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나오네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그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열리는 총회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뭔가 중요한 이슈들이 오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전과 다르게 조금 더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관련된 테마주들이 조금씩 움직임을 좀 포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조금 더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부각될 수 있는 테마가 무엇이 있을까? 기후협약이에요, 기후. 그죠? 지금 이상기후 현상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 뭐 토네이도부터 시작해서 뭐 라니냐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뭐겠어요? 탄소 중립, 그죠? 탄소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인가? 탄소 중립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에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오갈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서둘러야 된다. 석유, 석탄 이런 것들 돌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 풍력과 태양광들이 우리의 2050년의 탄소 중립 시대를 열기 위해서 지금부터 빠르게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오갈 거 아닙니까? 그죠? 혹은 뭐 원전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원전을 뭐 그린 에너지로 보는 것은 조금 억측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제외를 시킨다 하더라도 사실상 수소,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은 부각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감 잡으셔야겠죠. 탄소 중립에 맞는 키워드를 내가 검색을 해봐야겠구나. 두 번째, 수소 혹은 태양광 풍력인데 태양광 풍력도 요게 사실상 대형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CS 윈드, 뭐 SK 오션 플랜트 이런 것들, OCI. 사실상 테마로 움직이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수소라는 거 움직이기가 좀 쉽겠구나. 왜? 수소로 돈 벌고 있는 곳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중소형 테마주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이쪽 테마가 한 번은 움직여줄 수 있겠구나. 정도는 우리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탄소 중립과 신재생 에너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빠르게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봤을 때 자, 선뉴스 테마주 실전 적용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어떻게 돼요? 특징주 검색하고 뭐다? 탄소 중립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뭐가 나와요? 뭐 탄소 중립 관련주 뭐 어쩌고저쩌고 KC 코트렐, KC 그린홀딩스 또 뭐 있어요? 그린 케미칼 그리고 누보라는 종목도 나오는데 자, 여기서 제가 누보를 이렇게 빨간 걸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 제외시켰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1년 내. 그죠? 지금 근데 2022년도예요. 그죠? 너무나 먼 얘기예요, 지금. 너무나 먼 얘기를 가져다. 아니, 이렇게 쌩쌩한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이전 것까지 들춰서 그래, 너도 테마주잖아 라고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최근에 부각됐었던 이런 테마가 가장 강하다. 강도가 가장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으로 가서 이제 차트를 한번 내려놓고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겠죠. 자, 선뉴스 테마주 실전 적용 KC 코트렐이라는 종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탄소 중립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종목이에요. 자, 어때요, 주가 뭐 사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죠? 자, 별 볼 일 없었던 주가가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지금 2023년도 8월부터 10월 달까지 한 번도 안 움직였어요. 거래량이 실린 적도 없습니다. 거래량 터지죠? 보이십니까? 보여요? 언제요? 11월 달 터지면서 계속 또 터지고 있어요. 뭔가 한 번은 더 터질 수 있을 만한 위치, 구간, 느낌이 좀 오시죠? 목표 주가를 잡는다면 좀 주식할 줄 아는 분은 121선까지 내가 목표 주가 한번 잡아보고 홀딩할지 말지 결정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딱 눈에 들어오시죠? 자,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1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이 기후협약은 앞으로 10일간 계속될 이벤트입니다. 하루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10일 동안 계속된다고 해요. 10일 동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오가겠죠. 자, 그런 거에 따라서 오늘 나올지 내일 나올지 글피에 나올지 저 역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관련된 중요 논의 사항들이
뉴스로 딱 노출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관련된 테마주들은 힘을 얻고서 팍 올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거. 뭐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선점 투자 혹은 선뉴스 매매법.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드리지만 선뉴스 매매법입니다. 선뉴스 매매법. 자, KC 그린홀딩스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조금 더 뭔가 차트가 최근에 조금 더 뭔가 유의미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좀 보이죠? 차트 좀 보시는 분들은 뭐야? 최근에도 에너지가 좀 느껴지는데 힘이 좀 느껴지는데? 라고 생각 드시죠? 이렇게 좀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것들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 한 방 쏘기 되게 좋겠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요? 야, 신고가까지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 오시나요? 그죠? 누가 봐도 누가 대장주입니까, 지금? 아까 KC 코트레일이 대장주예요. 얘가 대장주예요. 얘가 대장주죠? 그죠? 차트상 지금 느낌이 오시죠? 대장주, 부대장주를 계속 아까 구분을 하라고 했는데 왜 대장주인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드세요? 패턴을 보고서 여러분이 조금 더 학습을 해 나가다 보면 이게 좀 대장주 될 확률이 높겠다. 결론적으로 KC 코트레일이 대장주가 될 수도 있어요.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아무래도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쏘는 경우가 많아요. 다 경험 있으시죠? 실제로 그렇죠. 자, 로봇 대장주 잡을 거면 두산 로보틱스, 도선 로보틱스 올라갔으니까 이등주 뭐지 찾는 것보다 두산 로보틱스 잡는 게 훨씬 더 많이 올랐잖아요. 실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시장 수급 논리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향후 나올 뉴스를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여러분들께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점쟁이가 아니에요. 이런 뉴스가 그대로 한 토시도 안 틀리고 나온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뉴스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뉴스를 딱 올리면서 쫙 수급들이 확 붙어줄 수 있다. 뭐예요? KC 그린홀딩스 UN 기후 협약에서 뭘 한다? 탄소 중립에 대한 강화 정책으로 급등. 이런 것들. 혹은 KC 코트레일. 자, UAE와 탄소 중립 협력으로 강세. 나라와 탄소 중립 협력을 했어? 이런 것들. 좀 세게 보이죠, 뉴스가. 혹은 에코바이오라는 건 수소 종목인데요. 자, 탄소 배출 40% 추가 감축안 논의의 강세. 논의만 하더라도 강세. 그죠? 테마주의 섭리죠. 결정이 아니라 논의만 했는데도 급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기대감이 곧 주가니까요. 테마주의 섭리예요. 자,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오갈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수소 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소 쪽. 특징주 수소 검색을 해보면 범한퓨얼셀, S퓨얼셀, 영화테크, 동방, 인스코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맞죠? 제가 아까 했던 그대로 그 패턴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나와요? 뭐 순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뭐 영화테크가 매출액 대비 뭐 수소전기차가 어쩌고 저쩌고.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걸로 어떤 종목이 그래도 최근에 급등 이력이 있는가를 우리는 체크해보기 위함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구나 정도 체크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차트 봐야겠죠. 자, S퓨얼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재미가 늘 없다가 최근에 갑자기 뭔가 우상향 타더니만 이렇게 윗꼬리도 한 번씩 달아주네. 거래량이 제대로 한 번씩 실려주네. 느낌 오죠? 자, 그냥 급등한 종목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번씩 급등 나올 때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UN 기후 협약에서 수소 얘기가 오갈 수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시가총액 적절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S퓨얼셀은 참고로 시가총액이 2천억 이하입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보다 한 번씩 쭉쭉 올려주는 이런 어떻게 보면 맛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인스코비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자, 이건 어때요? 이렇게 또 윗꼬리 다는 흐름들이 한 번씩 나타나주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짝대기 긋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짝대기. 쫙 한번 거봅시다. 이렇게 짝대기를. 그럼 어때요? 짝대기를 딱 거보니까 박스권에서 움직이네. 박스권 하단에 있네. 이 부분에서 한번 잡으면 기회가 한번 나오겠는데? 라는 생각하시죠? 보통 이렇게 박스권 그려놓으면 이 박스권 상단부에서는 잡으라는 얘기 안 하죠. 뭐라고 그래요?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할 때는 잡으셔도 됩니다. 보통 강의가 이럴 겁니다. 자, 그런데 테마주를 기다려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박스권 하단부에서 한번 잡았다가 관련된
유엔 기후 협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정리. 미련 없이 정리. 왜? 더 할 일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 큼지막한 이슈 하나만 원래 기다려보고 있었던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또 잡아나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선뉴스 테마주에 대한 손절 케이스들이 있어요. 선뉴스 테마주라고 100% 무조건 종목들 다 수익 낼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어떻게 된다? 기대하던 이벤트가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 전 정리합니다. 이벤트 끝났는데, 그죠? 뒷북 칠 일이 없어요. 그냥 이벤트 등장했는데 관련주가 안 움직이네? 그러면 이슈화가 되지 못했구나. 정리, 다음 테마 담아야지. 라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처사가 될 수가 있겠죠. 맞죠? 그게 손실이든 본절이든 수익이든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가 취소되거나 뒤로 무기한 연기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보핏이라는 게 지금 약간 말썽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원래는 연내까지 하기로 했다가 1월 달 CES에 등장하기로 했다가 지금 대량 양산 체제, 오늘 하여튼 그 단독 제보 뉴스로 나온 거라 확실한 부분은 좀 기다려봐야겠지만 지금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기 위한 부분을 다 일절 중단해버렸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죄송합니다.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좋은 이벤트가 나타난 경우. 만약에 내가 기다리는 훨씬 더 좋은 선뉴스를 발견했어요. 근데 현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 정리에다가 더 좋은 걸 담아야겠죠. 이런 것들은 워렌 버핏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절대적으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테마주 매매를 할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명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외에도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간략하게 안내 도와드릴 건데요. 자, 노란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하단 링크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선뉴스를 공개드리고 시장 상황과 전략에 대한 분석, 관심 종목과 매매 교육에 대한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언급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아낌없이 여러분들 편하게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